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대학교 김환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류 5천년의 지혜와 현대의 심리학이 통합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강력한 사람 이해 도구인 애니어그램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애니어그램에서 말하고 있는 9가지 성격 유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반해서 이 자기 자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개발 포인트가 발견이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리더십 개발, 갈등 관리, 의사소통, 상담, 코칭, 경력 설계, 스피치, 하물며 영성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이 도구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의 역량을 개발하고 소양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애니어그램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하게 된 것은 1999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미국하고 남아메리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애니어그램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애니어그램 협회가 하나 있는데, 그 한국 애니어그램 협회를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와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이 단체가 자족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공로로서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로부터 한국인 최초로 애니어그램 공인 교사로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영역과 좋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NLP라는 분야이고 코칭이라는 분야라서 이것을 애니어그램 성격 이론과 통합시켜 가지고, 누군가 혹시 저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니어그램과 NLP를 기반으로 한 코치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책들은 지금 시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인데, 요 위에 있는 내용들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지도자들을 모시고 연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것을 한국 사람에게 좀 알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직접 동료들하고 함께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한 책들입니다. 전부 다 이제 코칭과 이제 애니어그램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애니어그램에 초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애니어그램을 강의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배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뭐 50분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깊이 있게 한다 그러면 300시간까지 커리큘럼을 제가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애니어그램을 할 때는 배울 때는 입문 단계에서 하루 정도 합니다. 하루 정도. 그래서 하루를 공부할 때는 보통 이 정도 애니어그램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 성격 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 9가지 성격 유형의 특징들을 알아보는 것이 하루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힘의 중심, 날개, 화살, 성장 또는 변형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오리엔테이션만 간단하게 하고 주 내용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진행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질의응답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은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개발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보장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격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애니어그램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애니어그램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만은 시작을 할 때 이런 얘기해요. 사람 내면에는 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보고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과정명이 내 안의 보물 찾기. 그래서 그 보물을 찾으려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런 나침반, 키, 지도 이런 것들을 하나의 도구로 봤을 때 애니어그램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보물을 찾는 이런 도구이다, 나침반이다, 열쇠다, 지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메타포를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찾으러 가보시죠. 먼저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과연 뭐냐, 역사와 적용이 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내지 4000년 전 된 고대의 시스템이다. 그런데 애니어그램은 사실은 우주를 이해하는 우주 시스템이고 인간이 우주의 구성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이죠. 그럼 애니어그램은 그리스어로 합성어인데, 애니어는 아홉이란 뜻이고 그램은 쓰여지거나 그려진 것. 그래서 이 두 개 합했는데, 요게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숫자가 1부터 9까지 할당이 되어 있고 화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요 도구, 요 도형을 애니어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우선 애니어그램이 전 세계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의 성격을 들여다보는 성격 애니어그램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을 성격 중심으로 9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나 보다. 그러면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지? 그리고 내가 속한 유형의 특징은 무엇이냐? 즉 특징, 장점, 개발할 점은 무엇이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애니어그램 몇 유형일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간명하고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답을 구할 수 있는 도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애니어그램의 역사, 여기서 보시면은 뭐 까발라라든가 수피, 뭐 여러 가지 이제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 오스카 2차조하고 소련의 조지 이바노비치 구르제프 50년대 30년대부터 시작이 됐구나. 그러면 나라노 박사가 197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파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고, 지금은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애니어그램을 많이 알고 있죠.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정확하게 애니어그램이 무엇이고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애니어그램의 목적이라든가 애니어그램의 적용성, 이것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뭐 성격 유형 몇 유형이다, 그런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애니어그램은 단순하게 그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교육이라든가 예술, 비즈니스 계통, 가정교육, 건강관리, 심리치료, 영성,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영역을 제공해서 이 영역에도 애니어그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나는 그 영역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그 적용 영역을 가지고 있는 애니어그램, 어떤 구성 체계,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체계인가? 이게 동그라미 세모, 14857로 돌아가는 헥사드, 숫자 9개, 점 9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1의 법칙, 3의 법칙, 7의 법칙. 이거 설명하면 좀 깁니다. 한 4시간 정도는 설명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구성돼 가지고 하나의 애니어그램 시스템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럼 이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전제,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간단하게 본다면은 인간을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MBTI 인간을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디스크 인간을 4가지 성격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홀랜드 리아색 인간을 6가지 행동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어느 게 맞냐? 다 맞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어떤 도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깊이나 넓이가 또 적용 영역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어쨌든 애니어그램은 9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한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분류됩니까? 이거 한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제이자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의를 해 주시고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9가지 성격 특성 모두를 다 가지고 있다예요. 9가지 성격 유형 특성을 모두를 다 갖고 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잠시 후에 이제 밝혀질 것이고. 그런데 그 9가지 중에서 우세한 성격 특성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찾는 과정에서 우수한 성격 특성이 뭐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여기에 우세한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애니어그램 맨유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각각의 유형은 좋고 나쁨이 없다. 그렇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좋고 나쁨이 없어요. 각 유형마다 강점과 개발할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차에 관련된 부분이고 다양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어떤 애니어그램 유형조차도 다 인정받고 존중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을 힘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 종교, 인종, 국가, 성별이 달라도 동일한 유형의 특성은 비슷하다.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 10명 중에 1명의 애니어그램 교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90% 이상의 애니어그램 티처들은 성격 유형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유형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특정 시점에 공부를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1유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는 내가 8유형이 맞네. 이럴 수는 있어요. 그 유형이 바뀐 게 아니에요. 원래 8유형인데 내가 1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거죠. 성격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성격이 1이다. 아이들이 반드시 1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하고 아버지의 성격이 서로 유형이 달랐을 때 아이의 성격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했다 할지라도 유전된다? 50%밖에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사실일까? 절대 아닙니다. 어려운 편이죠. 애니어그램에서는 참자와 거짓자, 에센스, 또 에고 2개로 분류를 합니다. 어렵죠? 이건 따로 설명하죠.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성격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성격이 나를 휘두르게 내두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각 성격 유형마다 각 성격에서 어떤 것이 좋은 성격이고 나쁜 성격이고 없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애니어그램 1유형 의식 수준이 건강한 수준, 평균 수준, 불건강한 수준. 그럼 이것이 1유형만 그러냐? 아니 2, 3, 4, 5, 6, 7, 8, 9 유형이 다 그렇습니다. 한 유형 내에서 시시때때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가 어떤 때는 중간에 있다가 어떤 때는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깊이 해보게 되면 던리소라는 애니어그램 전문가가 이것에 대해서 개념화 이론화를 했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며 깊이가 있는지 여러분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건 이제 애니어그램 1일 과정에서는 어떤 목적이랄까, 워크숍의 목적이랄까, 내가 과연 애니어그램 몇 유형에 속할까, 몇 유형적 성격 특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왕왕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애니어그램 몇 유형인지, 에고 타입, 성격 타입 몇 유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고가 튀어나온다. 에고 특성이 애니어그램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이것이 결합이 되고 1부터 9까지 숫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숫자에다가 성격, 네임, 명칭을 부여한 거죠. 개혁가, 조력가, 성취가, 예술가, 사색가, 충성가, 열정가, 도전가, 화학가. 애니어그램 1유형을 개혁가라고 그러고 2유형을 조력가라고 하고
나머지 9가지. 그래서 9유형을 화학과, 우리들은 애니어그램 몇 유형 또는 개혁가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은 개혁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화학과까지 9가지 성격 유형의 특징들, 강점, 약점,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어떤 유형에 속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입각해가지고, 그래서 1유형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개발했을 때 가장 좋은 리더가 되는가, 또 1유형은 스피치나 또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1유형은 어떤 경력을 갖고 경력이나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되냐, 1유형이 성장할 수 있으려면 어떤 점을, 어떤 이슈,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코칭이나 상담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다양한 특성들이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9가지 성격 유형 중에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애니어그램 공부를 할 때 애니어그램 교사들은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을 찾는 방법을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사지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 20에서 30명, 많으면 50명까지 애니어그램 1일 워크샵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진단지하고 유형 카드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 기법을 사용해서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알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오래전에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86문화짜리 성인용 애니어그램 진단 도구입니다. 전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인용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용, 청소년용도 개발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이제 성격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단지, 답지, 프로파일지를 배포합니다. 진단지는 8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4번에 있는 어떤 문항들에서 답변을 할 때 20대 내지 30대 전후의 그 이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지하고 답지는 회수하고 그 모든 과정이 처리된 프로파일지만 가지고 학습자들은 그 프로파일을 보고 다시 자기네 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꽤 오래전에 개발을 해놓고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2012년도 자료네요. 제 겁니다. 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격 유형 검사 응답지. 프로파일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명확하지 않을 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요. 그 애니어그램 진단지에서 나온 번호,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카드 9장을 각각에게 배포를 하고 9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몇 유형인지 찾아서 양적으로 진단하는 것하고 질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일치하게 되면은 여지없이 그냥 그 유형에 진단지 보니까는 1유형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고 타이핑 카드, 유형 카드를 봤더니 주관적으로 내가 1유형의 성격 특성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한 사람은 1유형 집단에 가면 돼요. 2유형, 3유형, 4유형 이렇게 애니어그램 집단을 만들어 놓고 1, 2, 3, 4, 5, 6 주제에 대해서 30분 전후의 시간 동안 서로 토의를 해가지고 프리차트에 전지에 써붙여서 발표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끝났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1유형을 발표시키는 거예요. 1유형을 발표시킵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발표를 하게 되면은 1유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참가한 학습자들이 1유형의 어떤 특성이 있구나. 나는 1유형이다. 나는 1유형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가 1유형 같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1유형에 속한 사람이 여기로 오구나. 이 사람은 그 유형이 아니야. 이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표가 딱 끝나면은 이제 이런 장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통상 숫자로 애니어그램 인류형 이름을 개혁가 또는 완벽주의자, 개혁운동가, 도덕주의자, 이상주의자, 비판가, 초심자 이런 명칭으로 붙이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여기서 개혁가하고 완벽주의자, 리포머하고 퍼펙셔니스트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저는 리포머, 개혁을 하는 사람, 완벽하게 하는 사람보다도 개선을 하는 사람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인류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형들은 자기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올바르고 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셀프 컨셉,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세계를 보는 세계관, 세계가 이렇다라는 것하고 세계 중에서 내 눈이 잘 가는 나의 에너지가 초점으로 쏘아지는 이걸 FOA, Focus of Atten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주의 초점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두 가지 써놨어요. 이제 인류형들의 눈에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다. 내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이게 일반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인류형들은 대체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요. 언젠가 제가 그 주간동안과 하는 잡지로부터 전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해달라라는 원고 청탁이 와서 분석을 해가지고 쓱 한 3페이지 정도 올렸더니 그쪽에서 그러지 말고 근대의 대통령, 그러니까 100% 다 한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아실만한 대통령 유형들을 갖다 쭉 분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유명인과 더불어서 9가지 성격 유형의 우리 대통령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류형의 고 박정희, 고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구유형에는 최규하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8유형에는 현재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갖다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해가지고 그 특성대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주의 초점이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리는 것에 가서 이렇게 딱 꽂혀요. 제대로 됐구나, 잘못됐구나, 잘 됐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쩐지 이 사람들한테는 이 허점 같은 것이 아주 잘 보이죠. 그리고 오탈자라든가 이런 잘못된 것이 눈에 지나치게 잘 보여. 그래서 잘못된 것이 보이게 되면은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어서 개혁가 또는 완벽주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형 프로필. 보통 이제 유형을 4가지 정도로 인류형은 원칙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자기 통제를 잘하고 완벽주의적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냥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 거지만 1일 강의를 할 때는 참가자들한테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애니어그램 책을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10줄 정도 이 유형이 쫙 써져 있어요. 나는 어떻고 뭐 등등 어떻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모범적이고 뭐 정직하고 쭉 써 있는데 그거 읽어보면은 인류형 중에서는 거의 90% 가까이 10명 중에서 9명 정도가 이 내면을 나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나 라는 것은 좀 당연한 통찰의 결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명쾌하게 좀 써놨습니다. 핵심 성격 특성. 이들은 굿니스, 선합니다. 착합니다. 모범이죠. 완벽을 추구하고 일을 하는데 옳은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또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상이 이런 거야. 행해진 것, 놓여진 것, 행하는 과정이 내 기준과 내 방법에 맞지 않으면은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해. 분노를 억누르죠. 억누르면서 동시에 이것을 비판을 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교육을 시키려는 그런 어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인류형에 대해서 장점 10가지, 개발 포인트 10가지 이렇게 써놨지만 가장 특징적으로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좀 집어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면하다 그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은
아마 이 세상에 인류형만큼 근면한 사람이 없을 거요. 옷을 아주 단정하게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입었지만 어쩐지 끝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고해져서 다른 사람 같으면 저거 안 입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 다려가지고 입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딜리전스에 근면하고 검소하죠. 이게 이제 근면성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비판적입니다. 정말로 비판적이에요. 어쩐지 이들의 눈에는 잘못된 게 그렇게 잘 눈에 띄는지 몰라.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대충 넘어갈 법도 하는데 작은 일까지도 다 지적을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되게 하려고 모든 것이 세상이 완벽하게 개혁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단점들이고 약점이고 개발 포인트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개발 포인트라고 썼어요. 이것을 개발했을 때 더 성숙한, 더 의식이 고양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요. 메타포입니다. 보통 이제 A는 B다, 인류형은 뭐다, 인류형은 뭐다 이렇게. 근데 인류형 개혁가 또는 완벽주의자가 아주 건강한 상태는 어떤 모습을 띠고 의식 수준이 떨어져서 불건강한 상태가 되면 어떤 모습을 띠고 이들한테 맞는 색채 치료죠. 테라피, 컬러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류형의 건강하고 부지런한 메타포가 뭐냐면 개미와 꿀벌이에요. 개미와 꿀벌처럼 근면하고 열심히 일한다. 제가 만난 어떤 그 인류형은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평생 일만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겁니까? 라고 하니까는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와요. 나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죽는 것이 나의 행복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꿀벌과 개미 메타포. 그런데 이제 의식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 테리어 사냥개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테리어 사냥개를 치면은 사냥개입니다. 아마 그 꽁 쫓거나 무슨 멧돼지 쫓거나 이런 소리 그냥 짖는데 하여튼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작지만 한번 물면은 안 논다고 써 있어요. 인류형의 특성을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뭘 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 가만히 있지 못하죠. 끝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메타포를 좀 잘 알아두시고, 인류형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진달래 색깔이에요. 진달래 색깔이 인류형의 치료 컬러입니다. 이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 싱가포르, 뉴질랜드, 러시아 이런 나라가 인류형 국가예요. 제가 생각해 싱가포르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깨끗한지. 뉴질랜드도 그렇고 스위스 정도 인류형 국가로 이제 분류가 되고, 그럼 인류형이 어떤 사람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박정희 대통령, 클린턴도 인류형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차인표 바른생활의 사나이, 이순재 이런 분들이 이제 인류형이에요. 인류형이 이 자신을 보여주는 속담이나 격언, 대표 문구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일을 해라. 바쁜 꿀벌을 슬퍼할 겨를이었다. 슬픔이 어딨어. 바쁘게 일을 해야지. 여기까지 해서 정말로 간단하게 인류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이고 개혁자인 인류형이 언제나 편안해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개발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인류형들이 내면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과 또는 세계의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이 포맷, 이 형태가 9가지 유형으로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맵이나 인간에 대한 맵이나 스트럭처를 다 형성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맨 유형,
명칭이구나. 아, 맨유형 자아개념이네. 세계관, 주의 초점, 프로파일에서 4개 좋고 나쁜 특성들, 핵심 성격의 특성들, 강점, 약점, 그 다음에 메타포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라는 그 그림을 좀 그리고 계시면은 아마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21세기에 강조하고 있는 초인지, 메타카그니션,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각에서 좀 내용들을 봐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유형 조력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베푸는 사람, 이타주의자, 보호자, 기쁨을 주는 사람, 어머니, 마들 디어스, 지구의 어머니, 땅의 어머니, 대지의 어머니죠. 조력가, 헬퍼, 기버, 베푸는 사람 두 가지로 제일 많이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맞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유형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친절한 사람이고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스럽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 얼굴을 보면 항상 미소가 있고 정말로 사랑스럽고 좋아 보입니다. 착해봬요. 이들의 주의 초점, 세계관하고 이 세상에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다. 어쩐지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이 유형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허드렛 일은 이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래도 나서서 다 하죠. 다 합니다. 내 도움을 필요한, 그러니까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든 곳에는 이 유형들의 손길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더데레사를 아시죠? 마더데레사가 애니어그램 2유형입니다. 아, 그러면 2유형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짐작 가능하죠. 항상 이들의 주의 초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라는 그런 어텐션 포커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프로파일 특성, 쟤는 아주 관대합니다. 관대하고 숨김없어요. 다 오픈을 하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그렇지만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요. 자녀에 대한 소유욕, 무엇에 대한 소유욕, 남편, 아내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이죠. 보통 이제 이 유형을 우리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배운 복슬강아지에 비유를 하죠.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강아지, 학교 갔다 돌아오면 명명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꼬리 치며 반갑다고 명명명, 이 유형이 꼬리 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꼬리 친다라는 걸. 그걸 이제 나중에는 플래터리라는 영어를 사용해가지고 아첨을 한다라고 묘사하는 애니어그램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고, 아주 건강한 것부터 불건강한 특성까지, 그래서 사랑이 많고, 근데 사랑이 키워드인데 이들은 사랑을 많이 주려 해요. 왜냐?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전략적 도움이라고 그러고, 이 유형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떨어져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들은 감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제 이어져서 우리가 4유형하고 7유형을 설명을 할 텐데, 4유형은 우울이나 열등, 패배의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갖고 있어. 4유형 예술가는. 그러나 7유형 열정가는 희열, 기쁨에 떠 있어요. 긍정적 감정을 모두 갖고 있어. 그 대신 상대적으로 부정적 감정이 다소 약하죠. 4유형은 부정적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감정이 부족해.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유형은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반드시 좋은 거냐? 글쎄, 그건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쪽 상황에서 금방 좋은 기분을 갖고 있다가 이쪽 상황에서도 금방 기분이 착 나빠지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유형의 특성의 요 교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교만이라는 거. 부풀려진 자기 중요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일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니들은 몸이 아프다.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서 도우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갔다 와서 이제 집에서 쓰러지죠.
오케이. 강점, 개발 포인트. 여기 아침과 조정 히스토리에 나와 있죠. 메타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복술 강아지. 세트 강아지가 가장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복술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따뜻하다가도 화가 나면은 발톱을 딱 들어가지고 그냥 싹 핥혀버리는 이 고양이가 부정적 메타포이고, 이들의 색깔이 치료색이 황금색이에요. 골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유형들은 골드색을 선호하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런 색깔을 갖고 있을 때 에너지가 더 충만돼요. 신기하죠? 이제 국가 사람 메타포 한번 볼까요? 이 유형 국가는 누가 뭐니 해도 이태리, 태국 정도 잘 봅니다. 태국이 이 유형 국가의 전형이고, 그 얘기는 문화권도 그렇고 사람들도 이 유형의 특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두시면 되고, 이태리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애니어그램 전문가들이 이태리를 이 유형 국가를 넣는데, 전 제가 생각하기에 이태리는 7유형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회, 문화권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마더 데레사 이유영이시고요. 나이팅게일, 백의의 천사, 성녀죠. 성자, 밀림의 성자. 사랑은 주는 것이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죠.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웃습니다. 정말 묘해요. 이 유형들은 이렇게 무심히 있다가도 사람이 이렇게 자기 눈에 딱 포착이 돼서, 다시 말해서 아이 컨택, 눈 딱 마주치면 이뤄주는 순간에 미소가 화사하게 피어오르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모르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이상 2유형 졸업가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3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유형은 성취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칭으로 보면은 성취를 잘하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취를 한다. 그러면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루고 성취하고 이기고 1등 하려는 강박 또는 집착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유형의 명칭이죠. 3유형의 명칭. 성취자, 생산자, 수행가. 요거에 성취자하고 수행가, 이게 많이 사용되고요. achiever, producer. 그 다음에 소통자, 소통자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내가 업되고 의욕과 동기가 올라와서 그 일을 하고 싶어해. 이걸 동기부여 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3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언덕기의 왕. 여기 제가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애니어그램 분석을 했을 때, 그때 마침 이 대통령이 뭘 했냐면 TV에서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국민과의 대화,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말 잘하죠. 그러니까 말 잘해요. 나는 무한한 잠자력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잠자력을 가지고 나는 탁월하다, 나는 뛰어나다, 나는 군계일학이야, 나는 목표지향적이고 성취하며 적응력도 뛰어나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들이 보는 세상, 이 세상 1등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문화권을 3유형 국가로 봐. 뒤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아메리칸 드림, 꿈을 꾸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세상을 하나의 컨테스트의 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주의의 초점이에요.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의 메달리스트 3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프 황제로 알려져 있는 타이거 우즈도 3유형입니다. 프로필 4가지 특성. 적응력이 뛰어나고 뭐든지 잘해, 뛰어나. 이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 배워. 연극에서도 주에는 따놓고, 이거 어쩌자는 얘기야.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사람을 딱 의식해요.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도 잘 가꾸고 머리 모양도 잘 가꾸고 요새는 무슨 뭐 독수리 모양 말 깃털처럼 돼 있는 거 이거 그다음에 컬러링 이게 머리에 물을 갖다가 멋지게 들였다라고 한다면은 오 삼류형이구나. 저는 이제 머리 물 들인 건 아닙니다. 원래가 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당연히 옷도 잘 입겠죠. 저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가지 옷을 가지고 며칠 이렇게 입을 수 있는데 삼류형들은 뭐 특별히 뭐 추워서가 또는 뭐 더워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옷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단정하게 그리고 멋있게 차밍 그런 인식이 그런 의식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봐주기를 기대하게끔 옷차림을 잘 어울리게 때와 장소에 맞추고 피팅을 아주 잘합니다. 핵심 성격 특성 이들은 성공지향적이고 성취력이 뛰어나요. 목표지향적이고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하고 그리고 경쟁을 즐깁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해. 이거 위너가 되고 싶어요. 1등이 되고 싶어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성공하는 뛰어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경계해야 될 두 개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허영과 기만이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가 광황이 있죠. 옳지 못한, 진실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장점, 자신감, 적응력 뛰어나고 효율. 이 효율은 굉장히 중요해요. You can, 뭐 할 수 있어? I can do it. 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데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베너티 허영이 있어. 이게 제가 이 애니그램을 한 20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성 중에서 허영스럽게 삼류형들이 보이는 옷차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라우스가 너풀거리는 거, 흰색이거나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 있는 브라우스 잘 입고 오피스 레이디 파란 정장으로 했는데 정말 멋지고 정말 뛰어나게 보인다. 그러면 거의 삼류형으로부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발도인들가 삼류형 더 많죠. 좀 쉬어야 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요. 자, 삼류형이 긍정적일 때 메타포가 이글, 독수리라고 그래요. 미국의 국조가 독수리잖아요. 콘돌. 그래서 미국이 전형적으로 삼류형 국가예요. 삼류형 국가. 독수리는 아마 이게 남아메리카 안데스 같은데 콘돌이 이렇게 높이 날아있고 거대한 이 매죠. 이게 유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영감을 얻나 보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구름 위를 뚫고 오르는 그런 새를 독수리라고 얘기를 해요. 높이 올라서 영감을 준다.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성공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준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의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카멜레온 이렇게 이제 불릴 수도 있어요. 상황이 바뀌면 적응을 잘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들의 그 색채 컬러가 지금 이 색깔이 좀 묘하지만 이 색깔이 뭐냐면 펄이에요. 진주색입니다. 진주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도장화 시켜 놓으면은 그 차 같은데 굉장히 예쁜 색이 나잖아요. 네, 그걸 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주색이다. 삼류국가를 계속 강조했지만 미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삼류형이 많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션 임파서블의 탐 크루즈 흑인, 또 어떤 사람들 좋아하는 흑인 배우 중에서 윌 스미스 이 같은 사람들이 다 삼류형들이에요. 빌 클린턴, 탐 크루즈, 이명박 대통령. 시간은 금이다. 효율적이죠. 또 이런 게 또 일석이조 효율적이다. 좀 불공평해. 삼류형들을 보면은 주어진 시간 내에 다른 어떤 특정 유형보다 공부도 생산성도 2배 이상 올리는. 잠도 안 자나 봐. 어떻게 뭘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상 삼류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술가인 사유형은 일반적으로 예술가 또는 개인주의자 이렇게 불립니다.
인디비주얼리스트, 아티스트 가장 많이 불리는 거죠. 별도로 이제 로만티스트, 낭만주의자, 유니크, 독특한 사람, 뭘 창조적 표현을 잘하기 때문에 창조자, 에고닉, 고뇌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불립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개념에 속하는 부분에 일단 나는 독특하고 직관력이 있고 그리고 예민하다. 이게 예민하고 독특하다. 나는 낭만적이고 나만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정말로 독특한 자아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세계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했냐면 저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뭔가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지? 그걸 계속 찾아요. 계속 찾아. 그래서 실제로는 빠져 있는 게 없습니다. 주의 초점 뭐에 끌리냐? 독특함하고 특별함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옷차림도 독특하고 특별하죠. 말투도 그래요. 말투 같은 것은 특별히 이 옷차림과 더불어서 이런 영어 표현, 드라마틱하다라는 극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연예인 중에서는 장미희, 예전에 고 김자옥 이런 사람들을 사유형, 예술가, 개인주의자로 묘사하는데 그들의 목소리가 좀 특이하죠. 다들 공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내 자신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주의 초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형 프로파일, 표현력이 탁월합니다. 표현력이. 그러니까 이게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걸 영어로는 인디비주얼리스트, 개인주의자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개인주의자들이 예술적 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아티스트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행동이나 말이나 옷 이런 것들이 다 드라마틱하죠. 언젠가 제가 애니어랭 강의를 8월에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1유형이나 6유형에 비해서 4유형은 가끔 그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보니까 지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여름인데 엄청 더웠어요. 그런데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더운 날 호랑이 그 가죽처럼 생긴 호피 옷으로 여자분이신데 중년 여자분이신데 치마까지 딱 게다가 머리에는 호랑이 꼬리가 있는 모자를 딱 쓰고 나타난 거예요. 분명히 더워 보여가지고 아유 많이 더우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까짓 게 뭐가 더워요? 그러면서 손수건을 가지고 땀을 훔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드라마 극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자기 몰입, 자기 자신을 깊이 들어가요. 내가 누구지? 빠진 것이 무엇이지? 내가 왜 이래? 우울 이런 것들 감정 기복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태, 업된 상태하고 다운된 상태 이걸 조울이라고 그래. 조증, 우울증이 교대로 나타나지만 대체로 조증보다는 우울증의 세계가 시공간적으로 많이 점하고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성격 특성, 독창성이 뛰어나다. 감수성, 센시티브하고 공감력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불쌍한 것에 대해서 연민을 갖는가. 연민, 컴패션은 공감력 뛰어나는 4유형이 가장 뛰어나요. 그 다음에 감정의 극단학과 조증과 우울증, 특히 이제 우울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상당히 삶이 고통스럽죠. 고통스럽다 보니까는 때때로 본의 아니게 죽음에 대한 생각도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빈번하게 많이 합니다. 이들이 이제 장점, 창조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하죠. 직관력이 뛰어나고 예술적이고 독창적이다. 그러면 이런 개발할 점들 우울한 것하고 피학적이다. 그런데 이제 4유형의 3분의 1은 나중에 각 유형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본능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9가지 유형에 각각 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 27가지로 이제 깊게 들어가는 셈이 되는데 대체로의 4유형들은 의학적으로는 메저키스트 피학적이에요. 그런데 4유형의 3분의 1은 세드스틴 가학적이에요. 침울하고 내것 깊은 자의식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메타포
사유형들은 당신은 뭐하고 닮았어요? 뭡니까? 그러면 까만색 말, 신비스러운 까만색 말에다 비유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종종 이들은 이런 그 진주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진주 조개 속의 진주는 여기에 무슨 뭐 모래가 들어가 가지고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그 다루기 위해서 무슨 액이 나와 가지고 그 모래 작은 그 돌멩이를 이렇게 쌓으면서 달아 가지고 이렇게 예쁜 진주가 생기는 모양이죠.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름다움을 창조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애니어그램 전문가의 표현에 의하면 인류의 창조가 100이라면 그 중에 60%는 사유형이 한다, 이렇게 단언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는 특정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갔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일 때 야생 비둘기 구구된다, 굉장히 구슬퍼요. 잘 쓰지는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 단어 많이 씁니다. 뭐냐면 청승맞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유형이 청승맞은 구석이 있어. 그게 그렇습니다. 사유형은 여기에 색깔이 무지개 색깔, 무지개를 좋아하고 무지개 옷을 입고 그랬을 때 이들은 좋은 내면과 에너지 치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다 보죠. 국가, 사유형 국가는 뭐냐면 해도 블란서입니다. 뭐 그게 무슨 유행의 도시, 뭐 예술의 도시라기보다는 블란서 사람들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갖는 연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조금 품격이 있고 고아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 조금 야만적이다, 이렇게 봤었겠죠, 예전 한때. 그 다음에 인물, 제임스 딘, 반고호, 앙드레김, 전부 독특하죠. 뭐 이 사람은 목소리가 좀 독특하죠. 흰색, 보라색, 까만색 잘 사용하죠. 그리고 보통 이제 사유형들은 일반적으로 퍼플하고 블랙, 검은색과 보라색을 선호한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두 가지의 환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남미떡이 커 보인다? 그렇죠. 시기심 굉장히 많아요. 질투심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짧고 예술은 길다. 여기까지 사유형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조금 달라요. 2, 3, 4 유형을 가슴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이죠. 이어지는 5, 6, 7형을 머리형이라고 그래요. 이성적이죠. 사고지향적이고 논리를 주로 세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유형이 O유형이에요. O유형을 사색가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생각을 하려면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찰가 또는 사색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탐구자, 인베스티게이터, 요거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와즈맨, 현자, 은자, 철학자. 실질적으로 O유형의 철학자도 많지만 제가 보면 O유형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O유형이에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퀴리브인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붓다, 부처님도 O유형이시죠. 자아개념, 나는 현명하다, Y자. 나는 인텔렉츄얼하다, 지적이다, 뭐 지능이 좋다, 이런 뜻이야. 물론 좋기도 합니다. 나는 스마트하고 통찰력이 있고 관찰을 잘한다. 아마 찰스 다윈도 이제 정의기원 O유형일 것이고, 그 다음에 곤충끼리 썼던 파브로 있죠. 관찰이 그게 O유형일 것입니다. 많은 이제 그 과학자들,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다 O유형이에요. 이들의 세계관, 이 세상에는 내 세계에 들어오는 인베이전, 침입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내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썩 내키지 않아. 어떤 때는 그러면 왜 처음부터 혼자 살지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침입이 있어. 나는 나의 것을 지키고 힘을 충전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잘 만나려 하지 않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직업,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한다 그랬을 때도 다른 특정 유형, 378 유형에 비해서 2시간 강의를 한다면 그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세계, 즉 생각에 빠지게 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완전히 알고자 한다, 마스터하고 싶다. 어린아이도 그래요. 어린아이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가 있어. 이제 우리 마을에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색종이 접기에 대가가 있습니다. 색종이 접기에 대가. 이 아이 오유형이거든요. 미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고 뭐 주어졌다 그러면 뭐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다 접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누구 이중섭인가요? 화가가 소 그림을 그리는데 뭐 은박지에도 그리고 무슨 담배 어디도 그리고 이런 것처럼 얘는 이제 어디간 사각형 틀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조금 접어내는데 아주 멋지게 잘 접어요. 접기의 달인입니다. 이렇게 달인이에요. 오다쿠, 덕후, 오유형들입니다. 이제 프로파일. 나는 통찰력이 뛰어나죠. 정말 통찰력이 뛰어나요. 언젠가 제가 아마 한국진력연수원 같습니다. 태릉 쪽에 있는데 거기 강의를 갔다가 복도에 딱 사진 하나를 봤는데 사진 그림이에요. 그림의 제목이 통찰이에요. 어떤 그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그림이 뭐냐면은 어떤 화가가 정물화를 그리고 있어. 근데 탁자 위에는 알이 놓여 있고 캔버스에다는 알을 깨고 있는 어린 새가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인사이트, 통찰을 갖고 있어서 그 작품 이름이 통찰인데 아주 멋지게 표현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노버티브, 혁신적이다. 비밀스럽고 자기 세계를 잘 안 알려주고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 스스로. 아마도가 아니지. 존 레논이라는 그 비틀스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미진이라는 그 팝이 있어요. 그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은 존 레논이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 국경 없는 세계, 완전히 이노버티브 혁신적인 것이죠. 이노버티브 전위 음악가 다 이제 오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성격 등 아주 현명합니다. 이제 삼국지를 가지고 애니어그램 성격형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유형의 상징으로 누굴 잡아내냐면은 제갈공명을 잡아. 공명 현자예요. 와이즈맨. 아주 현명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베스트 스마트 가이, 스마트한 사람, 아인슈타인. 오케이, 아인슈타인은 오유형이에요. 와이즈하죠. 저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감정도 있고 행동도 있지만 지적인 세계, 머릿속을 트레멘더스 월드, 거창한 세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고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기 세계를 중시하죠. 그리고 이 세계를 오픈하지 않고 아까 침입이라고 그랬는 다른 사람이 내 세계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죠. 탐욕과 인색은 조금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 탐욕은 뭔가를 하나 이렇게 배우잖아요. 알잖아요. 아까 이제 이들은 지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랬는데 뭔가 하나를 완전히 알고자 한다. 그래서 알게 되면은 그것을 꽉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갖고 있어서 이것을 탐욕과 인색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장점, 현명하고 객관적이다. 관찰력, 글쎄, 많은 영화, 제가 이제 오유형 영화를 이제 2개 정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영국의 이제 컴퓨터공학자라고 그래야 되나? 수학자라고 그래야 되나? 세계 최초로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암호 푸는 책에, 그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이에요. 이미테이션 게임은 독일군의 암호 체계를 영국에서 풀어내고 그 풀어낸 암호를 가지고 독일과 이제 전쟁에 사용하는데 아마 그 암호 체계를 풀었기 때문에 전쟁이 몇 년 앞당겼다라고 평을 하는데 그 암호 체계 그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이 앨런 튜링 박사입니다. 그 실물이에요. 실제를 갖다 영화화한 거거든요. 그 영화를 보시면 오유형이 얼마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독일군이 암호 체계를 풀었어. 근데 풀고 나니까 그게 이제 어떤 배를, 민간인 배를 공격하는데 그 배에 같이 연구하고 있는 팀의 친척이 타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걸 자기 친척한테 알려가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주먹으로 이렇게 때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그 오유형의 논리가 뭐냐면은 그 논리상으로 암호 체계를 푸는데 51대 49 예를 들자면은 51대 1점은 맞춰놓고 51대는 안 맞히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압도적으로 자꾸 그 작전이 탈로가 나게 되면 독일군이 암호 체계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민간인 배가 공격당하는 것이 49에 속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팀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거부하죠.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앨런 투링의 가족이 그 배에 타고 있다 할지라도 앨런 투링 박사는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지적으로 우월하게 느끼는 깔보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안으로 움츠려드는 위축당하고 그리고 뭐 나누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이런 것에 대해서 꽤 인색해요. 우월은 검안과 지적으로 같이 맞아떨어지는 것이고 스스로를 아이솔레이션, 고립, 격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만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찾아가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찾아오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제가 어떤 오유형의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자면 이 오유형이 에너지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일날 쉬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아파트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파트에는 아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 우유형이 이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이나 할까 해서 가서 이제 초인종을 딱 눌러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대부분의 우유형한테 물어봐. 그럼 대부분의 우유형이 똑같은 반응을 해요. 일단 누군지 이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렌즈를 가지고. 근데 일단 이게 인베이전 침입인 거예요. 사전에 예고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냥 와 있는 것이죠. 그럼 뭐 특정 유형들은 누가 안 오나 이럴 수도 있지만 오유형은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가게 한다는 확률이 거의 90% 가까이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격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쌓인다. 더욱더 그래요. 메타포. 오유형은 부엉이, 올빼미. 여러분, 이 깃털 있으면 부엉이고 깃털 없으면 올빼기라고 해서 올빼미 그러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같은 걸로 치고 미네르바의 부엉이 지혜를 상징하죠. 지적으로 탁월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유형의 부정적인 것이 여기 여우나 비단 털지인데 이 특성이, 생태적 특성이 뭐냐면 자기의 그 서식처가 알려지게 되면 떠버려. 내 서식처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져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그 패튼 대전차군단이라는 영화에 실제 이제 패튼 나오는데 패튼과 독일군 전차 기갑사단의 원수인 롬멜 두 사람의 전쟁 광경이 연출이 돼. 근데 그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애니어를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보시면은 패튼이 8유형이고 롬멜이 5유형인데 롬멜의 별명이 뭐냐면 사막의 여우예요. 어쨌든 근데 거기서 전쟁에서는 롬멜이 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롬멜이 탱크 부대 운영하는 기갑 전술을 놓는 책을 써놔. 그런데 패턴이 무식하게 보이지만 8유형의 패턴이 그것을 읽어요. 다 읽고 나서 5유형을 제압하는 과정이
패턴 전체가 영화 전체 줄거리야. 전쟁의 화신이, 즉 과거 어떤 전쟁 신의 화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파시즘인 무솔리니쯤 되는 것 같아, 패턴도. 자, 오유영의 칼라 색깔이 뭐냐면 여기 다이아몬드예요.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한 지혜로 되어 있는. 그래서 그 마법사들 있죠. 마법사들은 다 오유영으로 역할을 해. 흰색 옷을 입고 나오고.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도 오유영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는 해리포터는 육유형이에요. 그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물 또는 색깔로 본 메타포고 이제 국가 사람으로 봤을 때 오유형 국가가 잉글랜드, 영국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이제 오유형이 많습니다. 인물 대가들이죠.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김대중 전 대통령 이렇게. 그래서 이 사이버 세계에 들어와서 주커버그라든가 트위터 이런 거 만든 사람들이 대가가 이 오유형들입니다. 요새 새로운 이제 아민가 하는 대중 문화를 하나 세계적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룹 소년단이 있죠. 그게 BTS, 방탄소년단, BTS 아미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BTS 유니버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그 오너, 그 회사 오너, 비게튼가 그 오너 방시혁이라는 사람이 오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The Map of the Soul, Map of Soul, 영혼의 지도, 페르소나, 이거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영성 높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표현하는 단어인데, 가요의 제목으로 그게 쓰였다? 가사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유형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도 오유형 같아요. 데카르트 당연히 오유형이죠. 아는 게 힘. 나는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 생각이 나의 존재고, knowledge is power. 오유형들의 세계입니다. 자, 이어서 육유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유형은 충성가라고 불리는데요. 이 표현이 쉽지 않은 표현이에요. 물론 충성가 있죠. 충성가인데 로열리스트. 근데 충성의 과정이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충성가라고 표현하는 거 조금 달라. 무슨 얘기냐면은 육유형들은 일단 의심과 두려움이 많아요. 의심과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 처음에 확 열고 들어가고 컨택하고 받아들이고 그러질 않는다는 것이죠. 접근이 되게 힘들어요. 이것저것 다 검토하고 모든 것을 검증한 다음에 안전해, 권위자야 라고 하면은 그 존재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것이죠. 아마 사이먼 베드로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피더가 육유형이로 확실합니다.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을 걷다가 빠지는 그 의심이나 두려움 과정들이 전부 육유형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육유형의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 공포 순응형 육유형, 공포 대항형 육유형, 공포 순응형, 공포 대항형 육유형이죠. 피더는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되게 많아. 예? 충성가, 탐정들이 이제 육유형. 그리고 뭐라죠? 첩보형만 있죠. 예를 들어서 본 시리즈는 전부 육유형, 그 영화는 전부 육유형. 그 육유형이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그냥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어. 넥스트 상황, 넥스트 시츄에이션, 다음번에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이고 그 안 좋은 일을 피해가는 것이 첩보 영화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기병대는 뭐냐면은 이제 서부 개척 시대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이제 서부로 이동하는 일단의 말대 이주민들 아파치 공격을 당하고 거의 몰살 직전에 저쪽 엔더에서 이제 트럼펫이 쫙 울리게 되고 기병제가 턱 나타나가지고 인디안을 이제 물리치고 백인 이주민들을 구해내는, 그래서 트루퍼스 기병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급 소방수들 야구라든가 이런 데의 소방수가 거의 다 육유형입니다.
선의 비판자, 히어로 영웅인데요. 선의 비판자는 제가 이걸 곱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선의 비판자가 영어로는 데블스 애드보킷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데블스 애드보킷 하면 이것이 악마의 옹호자쯤 됩니다. 악마의 옹호자쯤 돼요. 악마의 옹호자쯤 되는 건데, 이 선의 비판자는 무슨 일이나 뭐에 대해서 꼭 비판을 해. 예를 들어서 이게 비판이야. 소풍 갑시다 며칠 날 그러면은 비 오면 어떻게 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마의 옹호자, 데블스 애드보킷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것을 의문시하고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육류형들은 제가 보기에 우발사태 계획, 컨틴저시 플랜의 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웅이라고 히어로라고 써 있는 것은 삼유형의 히어로하고는 조금 달라. 이들은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해내는 영웅이에요. 그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프로도가 육류형입니다. 영화 해리포터가 계속 육류형이죠. 매트릭스에 나오는 두 남녀 주인공, 그 트리니티라는 여자하고 네온가 남자 배우, 그 사람들이 다 육류형의 역할을 열연하는 거예요. 대체로 육류형이 많아. 그 다음에 최고의 육류형은 뭐니 해도 실제 그렇습니다만은 멜 깁슨이에요. 공포대왕의 육류형. 멜 깁슨의 모든 영화는 여기 기병대이자 충성가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지키고 친구를 지키고 거대 권력과 싸우고 결국은 이겨나가는, 그러나 소시민이어서 출발하죠. 예. 브레이브하트 육류형 멜 깁슨, We were soldiers, 우리는 군인이었다. 다 육류형의 영화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하죠. 조직에 충성하고 있으면서 안정지향적입니다. 안정지향,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세계관이 이 세상은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스러워야 돼.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간다. 노래방이 지하면 가급적 안 가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여타의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곳에 방을 들어가고, 어디 카페에 가거나 이럴 때도 일단 위험을 봅니다. 그래서 탈출이 가장 용이한 자리에 앉곤 하는. 제가 어떤 육명의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아마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살지 못할 거예요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저한테 뚝 물어보는 겁니다. 지하철 탈 때 어디를 선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일단 아무렇게나 타거나 아니면은 그 통로 나가기 쉽고 바깥으로, 아니면은 그 나오자마자 바로 시간이 있으면은 내릴 곳을 검토해서 타는데, 그 육류형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맨 앞에 하고 맨 뒤에는 안 탑니다. 그래요. 왜 안 탑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혹시 열차가 부딪히게 되면은 이런 거예요. 혹시 그게 안정지향적이야.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호감을 가져도 돼. 가오남미 나를 의지할 만해. 충성스럽다 그러는데, 이게 제가 기독교적 표현을 쓸 것 같으면 청지기 정신에 가장 빛나는 이 유형이 육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세계관,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다. 또 조직에 충실한 동시에 조직에서 어떤 권위자가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심이 벗겨지게 되면 나는 로열해, 충성파가 돼, 이런 것이죠. 또 이제 이들의 사고, 주의 초점, 이 일이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데 대책이 뭐야? 이런 것을 다 짚고 나가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이들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적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머릿속에 있는 초점들이에요.
애니어그램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우유부단한 것에 대해서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육유형하고 구유형이 사실은 결정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장애의 종류가 조금 달라. 육유형들은 정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구유형은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것은 갈등의 극복인데 갈등이 싫어가지고 그걸 연기하고 모른 채 해버리고 내버려 두고 미루는 거죠. 자, 이들의 유형 프로파일 정말로 헌신적입니다. 타고난 팀워크라고 그래서 조직에 있을 때 나 개인보다도 팀 전체 책임감 아주 뛰어나죠.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것들 때문에 일유형하고 헛갈릴 수 있어. 일유형도 책임감이 굉장히 높거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의심하고 불안가고 하는 것은 일유형보다 육유형이 훨씬 더 심합니다. 성격 특성, 충성하는 건 모두 다 육유형. 이론지향, 팩트를 기반으로 무엇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그 맞는 얘기야, 그 사실이야 라고 자꾸 짚는다면은 이것은 육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제가 이제 골프 보기를 좋아하는데 세계적인 선수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클럽을 이 공에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 홀이죠. 타겟을 이렇게 보는데 맞춰보고 보고 마치 이제 그 새가 부리로 뭐 쫓는 것처럼 계속해서 쪼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지금 에이밍 한 것이 맞춘 것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이 가서 그러는데 이들이 대부분 육류형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뛰어난 조던 스피츠인가 하는 사람도 육류형의 골프거든요. 경계심 많죠. 경계심 많습니다. 그리고 경계심은 이게 일종의 안테나와 같은 거예요. 위기를 알아차리는 안테나가 높이 서 있고 위기를 잘 알아차려요. 뭐 위험한 것들, 가스가 샌다, 무슨 합선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 밤에 자다가 부스럭거린다 이런 것들. 의심 믿을 수가 없죠. 안전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정보를 좀처럼 안 줘요. 제일 중요한 것이 육류형이 최악의 시나리오. 이 일이 안 좋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거 더 나가면 어떻게 되나? 네가티브로 베스트 시나리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에 대해서 양가적 태도, 처음에 의심도 있고 믿기도 하고 이런 측면들. 이게 핵심 성격 특성이고 이것을 장점하고 개발 포인트로 분류한다면은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가장 겁이 많은데 용기 있다? 요거 이제 쉬운 요거 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서 1, 2, 3, 4, 5유형, 지금 6유형을 했는데 부정적 특성들을, 부정적 감정 상태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유형이 화를 잘 낸다고 그랬어요. 2유형이 교만하다고 그랬고 3유형이 허영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유형이 우울하고 5유형이 이제 에버리스 탐욕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6유형은 겁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특성, 부정적 속성이 그 모든 유형의 진짜 나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애니어그램의 패러다임 부분에서 true self, 참자하고 거짓자, false self가 있다. 이걸 에센스 또는 에고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에 개발 포인트, 이걸 싹 더해놓은 것을 에고라고 그래요. 이게 가짜 자아가 사라지고 나서 진짜 자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왼쪽에 있는 요 장점이 싹 더해지면 에센스인 거야. 물론 핵심이 있겠지만 그래서 육류형들은 겁이 많아요.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육류형만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육류형의 어린아이들은 어린 시절에 꿈을 가져요.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놀랍게도 소방수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경찰, 군인, 공무원, 제복 입는 거 선호해. 아주. 이 육류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육류형들의 충성심이 있고 용기로운 감히 그렇게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많은 영화들. 아바타의 시고니 위버인가요? 그 배우가 육류형이에요. 이 배우는 과거 에어리언에서 그 공포스러운 가운데에서
인형을 든 소녀를 구해내고 그리고 그 암컷 에어리언의 알 있는 그것을 폭파시키는 공포의 극한으로 들어가서 공포를 극복하는 겁을 주는 존재가 있을 때 더 용기가 올라오는 불을 봤을 때 용기가 올라오는 소방과 같은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내가 겁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는 공황장애하고 불안장애는 사실은 거의 육류형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아니면 육의 날개를 쓰거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근데 그 공황이 극복된 상태는 전부 용기라는 단어하고 리소스만 있으면 공황은 다 극복이 됩니다. 놀랍죠. 저희 가족에는 육류형이 꽤 많습니다. 우리 아들도 육류형인데 우리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불안장애로 한동안 고생했었어요. 나머지 작업을 하면서 그 극복을 해냈는데 그 작업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절집에 갔는데 그 절집에 있는 글귀 중에서 용기라는 단어를 딱 뱉어내더라고요.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는 이제 바닥에 찼구나. 이제부터 올라오는구나. 여지없이 예측을 했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그 다음에 피해망상, 건강염려증, 이게 이제 육류형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 메타포. 긍정적 메타포, 부정적 메타포 색깔로 봤을 때 고고하죠. 사슴과 같다. 육류형을 꽃의 묘사를 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류형 같으면은 메타포를 장미를 들어요. 장미로 강하고 가시가 있고 아름다운 근데 육류형은 꽃에 대한 메타포를 보면은 안개꽃처럼 하나가 딱 개별화되어 있고 스포트라인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무리지어서 전체를 구성하고 그것이 아름다움을, 그것이 힘을, 그것이 임프레션을 주는 그런 메타포를 많이 찾아요. 겁이 많죠. 사슴도 토끼도 이런 것들인데 건강할 때 고고함이 이게 정말 고고함이죠. 부정 모르죠. 그 다음에 공포 순위형 사토기처럼 겁이 많고 공포 대항형을 늑대로 묘사하는데 공격성이 뛰어나죠. 아주. 일본이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육류 문화권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일반 백성들은 산토끼처럼 겁이 많은 순종적인 그러나 이제 사무라이 계층은 전부 주군에게 충성을 하고 공포가 일어났을 때 더 힘을 일으키는 사무라이 문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이죠. 육류형이 백색광이에요. 데일라이트. 다이아몬드 오유형, 백색광, 하늘색 구유형 요거 차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육류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7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류형의 메타포 국가하고 사람하고 예. 육류형 국가 독일 맞습니다. 일본 인물 자, 더스틴 호프만, 멜 깁슨, 한석규, 산소 같은 여자에서 이영애 제가 보기에는 그 안성기 영화배우 예. 거기도 육류형이고 혹자는 최수정이를 이유형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 최수정이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할 때 이렇게 봤었어요. 전형적인 육류형의 동작 자세를 취하고 가볍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이소룡이 공포 대항형 육류형이거든요. 내면이 유약하기 때문에 소리를 가지고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균형 잡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날렵하잖아요. 붕붕 날아다니잖아요. 최수영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속담격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아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가. 저 위에 결길로 가죠.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죠. 알면은 병이 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육류형이 특히 심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열정가인 7유형, 일곱 번째 유형, 7유형을 enthusiast, 열정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열정가는 다양하게도 불리네요. 낙관주의자, 낙천주의자,
낙천주의자 구유형, 낙관주의자 칠유형, 쾌락주의자 헤도니스틱하다. 에피큐로스 학파의 그 에피큐로스가 칠유형입니다. 쾌락주의 학파죠. 비전을 제시하고 존 F 케네디가 칠유형이거든. 드리머 꿈을 꾸죠. 모험가 마법의 아이 피터팬 칠유형이에요. 아무튼 캐릭터에서 상큼 발랄 사고뭉치 칠유형, 콩순이 뽀로로 이 다 칠유형들입니다. 나는 자유롭고 나는 재미를 추구한다. 재밌으면 되는 거야. 나는 열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사고가 빨라. 모든 세상의 기회를 다 잡을 수 있어. 이 세상은 기회와 선택으로 가득 차 있고 나는 미래를 기대하고 이 모든 기회와 선택을 다 취할 거야. 나의 주인은 외부 세상에 맞춰져 있어. 프랑스에 있잖아요. 성경에도 푸른 초장, 내가 지금 있는 이 초장보다도 언덕 너머에 더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찾아가는 것이죠. 행복은 어딘가 밖에 있는 거다. 항상 내면이 공허해요. 그래서 이걸 음식이라든가 경험으로 자꾸 스토핑한다고 그래. 채워 넣어가지고 그 공허를 메꾸려고 그래. 갈증이 있는 거죠. 신나고 흥분되는 일일까 이게?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부자연스럽고 강요가 당하는 느낌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의 초점이고, 칠유형의 프로파일은 자발적입니다. 스폰테이니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뭐든지 이게 재밌는 걸 스스로 하고 싶어 하고, 웃음도 안에서 바깥으로 내려고 그러고, 조이, 기쁨도 그렇고, 그래티튜드 이런 것들 다. 제너럴리스트, 버서타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재다능합니다.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깊이 오래 못 가죠. 전문가로 못 클 가능성도 있어. 물질주의자야. 내가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아까 경험 쪽에. 그 다음에 굉장히 산만해요. 산만하다. 사고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여러분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증 ADHD를 사실은 칠유형 놓고 하는 얘기예요. 한 70, 80%가 ADHD를 전부 칠유형들입니다. 성격 특성 기쁩니다. 항상 웃고 재밌어해요. 낙천적이고 낙관적이고 쾌락을 즐기고 고통을 싫어하고 엄청 반항해요. 산만하고 다 얘기가 됐네요. 혁신적이고 참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해.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라고 그럴까 잔머리? 예, 그런 것도 여기에 속한 것이죠. 상상력 뛰어나고 낙관적이고 사교적이고 그 난타 상상한 그 숭숭한이 칠유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교적이고 재미 추구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너무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피상적이고 자기가 이 정도면 괜찮다. 자기에 대한 자기의 나르시시즘이 좀 있고 현실을 도피해요. 현실은 고통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걸 도피하고 행복이나 쾌락을 주는 세계로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산만하고 중독적이고 그래서 이 도박, 술, 무슨 뭐 섹스 이런 데 중독이 칠유형이 많아요. 칠유형이. 메타for 한번 볼까요? 나비처럼 자유로운 영혼 다니면서 여기저기 움직이고 그리고 나비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실을 맺게 하는 그래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고 부정적일 때 이제 원숭이처럼 생태가 왔다 갔다 한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 사고가 왔다 갔다 한다. 행동도 왔다 갔다 한다. 결정도 왔다 갔다 한다. 여기 이제 요게 칠유형 컬러인데 요게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칠유형다운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삼바 축제 리오데자네이로는 거의 칠유형 세계야. 못지않게 이태리 남자들 싹싹한 이태리 남자들 또 무슨 소매치기도 많다고 그래요. 이태리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칠유형의 속성이거든. 그래서 브라질 축구 대표팀의 유니폼이 이 색이에요. 다 약간 연두색에다 노란색이 있는 것이 칠유형입니다. 칠유형의 치유색이고 그 아일랜드하고 브라질 인물은 뭐 로빈 윌리엄스, 찰리 셔플린, 존 F 케네디,
뭐 노홍철이 있어 개그맨들 상당히 많이 속해 있어요. 물론 이제 유재석은 겁이 많죠. 그것은 친하게 쓰는 육류형입니다. 다르고요.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 까르페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Here and Now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또 잠시 후에 미래를 더 행복한 세계로 자꾸 계획을 세우고 행복한 세계로 옮겨가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7유형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8유형 도전 갑니다. 강하죠. 챌린저. 타고난 보스라고 얘기해요. 보스 리더, 챔피언, 최강 격투기, 폭격기, 최고 권력자, 지배자, 투사. 지금 트럼프, 시진핑, 푸틴, 두르테르테 그리고 세계의 독재자들이 다 8유형이었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다 8.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택동도 8에 가까운 것 같아요. 등소평 5유형인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배자, 보스, 주먹계에서 몸집이 있어야 돼. 뼈대가 강해야 돼요. 배심이 강해야 돼. 보스 기질이 있어야 되고 약자를 딱 자기 새끼였을 때 보호해주고 이런 거죠. 나는 강하고 힘이 있어. 목소리도 커야 되는 것이죠. 술도 뭐 쫀쫀하게 안 마십니다. 나는 결단이기고 디사이시브하고 어서티브해.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애니어그램을 배웠는데 이 양반 초등학교 5살 때 그 마을에 노름을 없앴다고 그랬었어요. 왕왕 지 뜻대로 안 되면은 불질러 버릴 거야 라고 표현한다면 거기는 8유형입니다. 오케이, 이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아요. 이 세상은 불공정해. 원래부터 강자만이 살아남어. 그리고 나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것이다. 제가 언젠가 미국의 현대의 거대 자본주의 출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거기에 자본가들이 다 8유형의 속성을 갖고 있구나. 경쟁자를 그냥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깽단을 투입해가지고 싹 쓸어버릴 거예요. 엄청나죠. 8유형 특성이야. 진시황도 8인 것 같아. 태종 이방원도 그렇고. 징기스칸은 말할 것도 없죠. 나는 강함과 파워에 어디 간다. 누가 강함을 갖고 있지. 저거 내가 극복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직자들도 연이거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목사님 이렇게 낮에 그러다가 뭐 저녁 식사 끝나고 해 떨어지니까는 소수의 인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때부터는 그냥 딱 8유형의 나이 어린 목사는 바로 나이 든 목사님한테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과연 8유형 같구나. 만사가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으로 통제되어야 통제력이 최강이에요. 자, 이들의 프로파일 봐봤네. 프로파일 여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파워가 있어요. 강함이 있는 거죠. 파워가 있고 강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제하려고 그래. 통제당하지 않으려고 그래. 네. 약함을 경멸합니다. 지배하려고 그러죠. 분노는 아까 인류형이 짜증내고 화를 낸다는데 그때는 앵거 또는 리센트먼트라는 영어를 쓰더라고. 네.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8유형이 오면은 여기에 분노는 레이지 경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에서 분노가 팍 식도를 타고 백회를 터져 나간 다음에 공중에서 산산이 분해해서 사라져버려. 불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 그래 놓고 8유형은 딱 끝나고 나면 난 뒤끝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한 것에 대해서 엄청 상처받아요. 내면이 유약합니다. 아까 7도 있네. 여기 반항 엄청납니다. 8유형을 이유 없이 이렇게 눌러보면은 힘을 쓰는데 어린아이도 얼마나 파워가 큰지 몰라. 복수심 최강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정의가 있어요. 애니어그램에서는. 잘못을 했다. 거기 정죄를 하는데 정죄하는 것이 법도 아니고 내가 정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복수, 리벤저라고 쓰여져 있는 영화의 제목들의 주인공은 다 8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점, 개발 포인트, 장점. 예, 저스티스, 정의롭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지략이 뛰어나죠. 아까 롬멜을 격파한 패튼 말씀드렸죠. 의사결정했다. 확고부동이 흔들리지 않아. 자신감 있고, 열정적이고, 추진력 있고. 그런데 보통 판류형들을 이제 뒤쪽에 이제 메타포로 뭐가 나오냐면 코뿔소를 얘기를 들어요. 건강할 때 그 판류형의 메타포가 호랑이입니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그 지략도 있죠. 그런데 의식순이 떨어지게 되면은 코뿔소로 묘사하는데 코뿔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왜 코뿔소라고 그랬을까라고 해서 읽어보니까 코뿔소는 시각이 좀 시력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모든 대상이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그런데 앞에서 얼쩡거리면 그냥 공격해서 받아버리는 속성이 있나 봐. 그래서 판류형을 붉은 때 코뿔소 이렇게 이제 레이블링 한 것 같습니다. 통제하려고 그러고 공격적이고 내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개화기 때 지주들 생각하면은 이게 소유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고 대립적이다. 아마 지금 현재 아까 얘기했던 전두환, 홍준표, 네, 거기 판류형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도 팔로 보는 경향이 있어. 3이나 8이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역시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서 위협적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그 집단에 딱 나타나더니 거기 있는 어떤 여자가 나를 보고 박사님은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박사님이 나타나면은 불이 나타난 것 같아. 그래서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오케이, 메타포. 아까 말씀드렸죠. 호랑이입니다. 용맹하기 짝이 없죠. 지혜롭기도 하고. 코뿔소, 판류형이 화라산이야. 완전히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자가 빨간색 바지 입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데 빨간색 티나 빨간색 바지가 판류형이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 이거 참 아이러니해요. 판류형 스페인. 네, 그렇습니다. 무적함대. 도널드 트럼프, 러셀 크로우, 어너스트 헤밍웨이, 아까 얘기했던 대부분의 독재자들이 다 판류형에 속한다라는 것이고요. 히틀러라든가 소련에서 혁명 일으킨 많은 사람은 독재자, 그게 판류형 독재자가 아니야. 5유형이나 6유형 독재자예요. 히틀러는 6유형이죠. 공포대학 6유형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 아까 그 복수예요. 섣불도 당김에 빼라. 추진력, 행동력, 과감하죠. 이제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 가운데 마지막으로 9째 유형인 화합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합가, 하모나이저 피스메이커. 이들은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중재해서 협상의 대가입니다. 반기문 씨를 구의용으로 봅니다. 유엔 사무총장으로 살 수 있는 이유겠죠.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좋은 치유자가 돼. 도사가 되는 것이죠. 아마 그 삼국지에서 장비가 바로 전에 했던 팔유형이고 유비, 현덕, 어질 인자를 쓰는데 현덕이 구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평화로운 양이요, 게으른 천재.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부여하죠.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안정감이 있다. 둥글둥글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은 좀 이제 이 컴퓨터 시스템이라 IT 그런 그 ICT 기기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무너졌지만 옛날에 복덕방에 계시는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렇게 체구가 풍채가 좋아요. 그리고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고 목소리도 좀 여유가 있고 웃음이 너털 웃음하면서 편안함을 주거든요. 귀 크고 입술 두껍고 이들이 다 구들이에요. 네. 안정감이 있고 예전에 그 금복주를 아시는 분들은 금복주 선전에서 이렇게 부처 얼굴에 머리 빡빡 깎았는데 미소가 있고 배가 축 처져 있는 거 이게
구유형입니다. 아마 일본의 그 전국시대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구유형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팔류형은 오다 노부나가가 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칠류형입니다. 침착하고 평화롭고 편안하다, 게으르다 이런 얘기죠. 이 세상은 내 기여를 가치롭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겠어.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평안을 유지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이거 독특한 거야. 구유형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나? 라는 것에 주의에 초점이 있습니다. 유형 프로필. 수용적이죠. 잘 받아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제안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안심을 지켜주고 편안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으면 푸근해요. 안심이 돼. 그러나 이제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체념이 많아. 도전정신이라든가 경쟁심이라든가 이겨야겠다, 이뤄야겠다 이런 특성들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형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배우자를 선호하느냐 그러면 약사 마누라요. What?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는 그냥 셔터맨이나 하고 그 운전해서 출퇴근시키고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애들 키울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허락해주면 됩니다. 그게 뭔데? 자연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카메라 찍는 거, 낚시, 등산 이런 것들입니다. 구형이 전부 마라톤을 좋아해요. 마라톤을. 등산하거나 장거리 좋아합니다. 많은 구형들은 눈 위가 졸립니다. 이봉주 선수인가? 클린트 이스트우드, 여기도 구. 에브라함 링컨도 졸려요. 월트 디즈니, 그분도 졸립니다. 오드리 헵번도 위에. 그 다음에 정말 졸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흑인 그 성격파 배우인데 포레스트 휘테커 구유형입니다. 평화하고 태평스럽고 졸리고 평생 장과의 싸움이야. 과잉적 의존이 굉장히 강해. 아까 우유부단하고 그거 있다고 그랬죠? 그 뭡니까? 결정장애. 배우자한테 미루거나 이런 것들 게으릅니다. 게으르다는 얘기는 지금 해야 될 행동을 당장 하지 않는다. right 액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일을 잘 미루죠. 장점 평화롭고 수용하고 차분하고 그렇지 겸손하죠. 안심시켜주고 느긋하죠. 바리톤 가수. 그렇지만 우유부단하고 게으르고 잘 잊어버리고 날카롭지 못해요. 관심이 없는 듯 보이고. 메타포. 구유형의 메타포 돌고래입니다. 가장 연민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이제 잠이 많은데 흰 턱수염고래가 구유형의 메타포이고 코끼리도 이게 느릿느릿한 거. 그래서 혹시 이제 기독교의 성경에 좀 관심 있거나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듣거나 내용을 읽어보세요. 요나서의 요나가 구유형이에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도 요나를 못 이겨요. 그리고 잠으로 승부를 냈죠. 요나가 구유형이다.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구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구유형의 컬러가 뭐냐면 여기 하늘색입니다. 하늘처럼 높죠. 영적이고 우주입니다. 곰돌이 푸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푸. 아니면 그 뽀로로에서 그 좀 큰 곰 있잖아요. 그게 구예요. 많은 그 만화 영화 중에서 곰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구, 좀 느리다 그러면 구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유형도 캐릭터로서는 참 많이 선호되죠. 국가, 구유형 국가는 고대 진나라, 멕시코는 구와 칠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예전 전문가들이 인도에 가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 집어넣지 않지만 저는 인도가 구유형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9, 4, 5 유형이 비슷한데
인도에 O유형의 현자들이 많아요. 근데 지저분하고 현실 초월적이고 망각하고 무의식적이고 느릿느릿한 황소에 대해서 우상이 있고 이런 거 보면 구유형 컬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로널드 레이건, 송창시, 전형적인 송창시 구유형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다 구유형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깨끗한 게 없어요.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결국은 흥분합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해서 우리는 애니어그램의 9가지 성격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